오늘은 양자 컴퓨팅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RET라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술이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데이터 검색의 딜레마, 그 거대한 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속에서 딱 하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구글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마주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찾으려고 첫 번째 책장부터 마지막 책장까지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방식이었어요. 데이터가 얼마 없던 시절에는 이게 통했죠. 근데 지금은요, 데이터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젠 이런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판을 뒤집는 다른 차원의 생각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던 기존 컴퓨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중첩이라는 마법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기본 단위가 바로 큐비트입니다. 핵심은 중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꺼져 있는 동시에 켜져 있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잠재력을 가진 녀석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동그란 구, 블로흐 구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큐비트의 가능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냥 0과 1, 두 개의 점이 끝이 아니에요. 이 구 표면에 있는 무한히 많은 점들, 그 모든 게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단순한 똑딱이 스위치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검색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예전 방식이 엑셀 시트에서 체크 표시된 칸 하나를 눈으로 찾는 거였다면 양자 방식은 수많은 가능성들이 막 파도처럼 출렁이는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만 딱 낚아채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확률의 파도에서 답을 건져 올리는 거죠. 와, 그럼 이 양자 엔진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그로버 알고리즘의 내부를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로버 알고리즘.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쫙 펼쳐서 중첩 상태로 만들어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보는 거죠. 둘째, 오라클이라는 일종의 양자 형광펜으로 정답에만 살짝 표시를 해둡니다. 셋째, 이 형광펜으로 칠한 정답의 신호만 엄청나게 키워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대로인데 얘만 확 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측정을 하면 마법처럼 그 신호가 커진 정답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검색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 방식은 데이터가 n개 있으면 n번을 다 봐야 했어요. 그런데 양자 검색은 놀라지 마세요. 루트 n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가 100만 개일 때 기존 컴퓨터가 100만 번 일해야 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단 1000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검색이 좀 빨라지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 개발할 때 수백만 개 분자 조합을 순식간에 테스트하거나 복잡한 금융시장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예전 컴퓨터로는 몇백 년이 걸려도 못 풀던 문제들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젖히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재미없겠죠? 이 엄청난 가능성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골치 아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노이즈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지금 보시는 이 저울이 바로 그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 저울판에는 우리가 꿈꾸는 그 엄청난 속도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모든 계산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양자 노이즈라는 방해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과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기는 그냥 내비게이션 같은 거였어요. 가장 빠른 길 하나만 딱 찾아주면 끝이었죠.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양자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얘는 단순히 가장 빠른 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엄청 빠르긴 한데 중간에 노이즈라는 함정에 빠질 확률이 있고 성공률은 이 정도야.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전부 계산해서 최상의 전략을 짜야 하는 체스 마스터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이 기술, 과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양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미래는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양자 보조 단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보조 선수로 뛰는 거죠. 필터링처럼 아주 힘든 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2단계, 양자 중심 시대가 오면 주전 선수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양자 네이티브가 되면 모든 데이터와 계산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양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검색이 거의 순간 이동처럼 이루어지는 세상. 이건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밀한 기후변화 예측, 나만을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절대로 틀 수 없을 것 같던 암호 해독. 지금까지 인류가 불가능이라고 이름 붙였던 수많은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검색의 한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될까요? AI가 세상을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유니위톡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하나가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냉철하고 뛰어난 비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AI 세계의 아주 큰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게 말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이미지가 그 딜레마를 딱 보여주죠. 왼쪽은 정말 순수한 상상력, 바로 창조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이 복잡한 시장의 모든 디테일을 꿰뚫어 봐야 하는 이해의 영역이에요. 지금까지 AI들은 보통 둘 중 하나만 잘했어요. 말하자면 전문가였던 거죠. 자, 그럼 유니웨톡이 대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I가 겪고 있는 세 가지 목표의 충돌 들어갑니다. AI 모델들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야, 너는 복사기야. 이미지를 사진처럼 완벽하게 재현해내 하고 잡아당기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넌 학자라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지 하고 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 예술가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도 창조해야 돼. 이런 압박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은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줄다리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기술적인 배경에는 바로 시각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이미지를 보려면 우리 눈처럼 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각 정보를 어떻게든 압축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야 해요. 근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그 섬세함, 그 마법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너무 쉬운 거죠. 너무 꽉 압축하면 뭐랄까 이미지의 영혼이 날아가 버리고요. 그렇다고 압축을 덜 하자니 AI가 처리를 못해요. 이게 바로 딜레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 이 오래된 AI의 숙제를 풀어줄지도 모르는 열쇠, 바로 유니위톡입니다. 이 유니위톡은요, 바이든스가 중심이 되고 상하이 교통대학이나 홍콩 중문대학 같은 정말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드림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미션은 정말 명확하고 또 엄청나게 야심차요. 아까 말했던 그 줄다리기 하던 세 가지 목표 있죠. 압축, 이해, 생성.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모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는 것. 그게 바로 유니위톡의 목표입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걸까요? 이 강력한 새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하는데요. 바로 시각 토크나이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복잡한 그림을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몇 개의 암호, 그러니까 단어로 바꿔주는 번역가 같은 역할이에요. 유니위톡의 비결은 바로 이 네 가지 비밀 재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시각 사전이에요. 단어가 몇 개냐면 2의 128제곱개. 감도 안 오시죠? 이걸로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스터 선생님 AI가 있어요. 얘가 그냥 이미지를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 진짜 본질이 뭔지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두뇌입니다. 인간의 뇌처럼 세세한 걸 보는 부분과 전체를 보는 부분을 합쳐서 속도랑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중재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목표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잘 조절해서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요. 진짜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니위톡이 뭘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을 한번 직접 보시죠. 와, 보세요.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이 타오르는 불꽃의 질감이랑 그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생생하죠? 다음은 이거 정말 정교함의 끝판왕이에요. 스팀펑크 도시인데요. 이 복잡한 톱니바퀴랑 기계 장치들, 건물의 디테일 좀 보세요. 특정 스타일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구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또 어떻고요? 고전 판타지 그 자체죠. 보물을 지키는 붉은 용, 용의 비늘 하나하나, 반짝이는 금화더미까지. AI가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정말 예술 작품 같네요. 얼음 왕국의 눈표범, 차가운 얼음의 느낌, 저 하늘의 신비로운 오로라, 그리고 살아있는 듯한 눈표범의 자태까지. 유니웨톡이 가진 예술적인 감각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그림들을 봤는데 이게 그냥 느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한번 보죠. 이 표를 보시면 유니웨톡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딱 보입니다. 이미지 품질 점수, 그러니까 FID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전 모델보다 더 좋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학습에 쓴 데이터 양이에요. 훨씬 적은 데이터로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효율성. 무려 8배나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전 최고 모델이 썼던 에너지의 8분의 1만 가지고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니웨톡 같은 모델의 등장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논문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해와 생성을 통합하는 단일 모델. 이게 바로 이 연구팀의 최종 목표이자 철학인 거죠. 더 이상 기능을 쪼개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능력과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나로 합쳐서 진짜 통합된 지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세상을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동시에 상상력은 한계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애플의 다음 혁신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아이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스마트폰을 넘어서 우리 몸에 직접 착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AI 기기들에 대한 애플의 진짜 큰 그림, 그 거대한 계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살 아이폰이 글쎄요, 폰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주요 보도들을 보면 애플이 진짜로 이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가 그냥 기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시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애플이 지금 딱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가지의 새로운 AI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속도를 막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AI 삼각편대 전략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근데 이게 그냥 애플이 또 살아온 걸 만드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이미 비슷한 AI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 던지는 애플의 분명한 도전장이에요. 우리도 이 싸움에 끼겠다 하는 거죠. 미래 기술 패권을 누가 줄 거냐, 이 치열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애플이 비밀리에 뭘 만들고 있다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죠? 지금부터 바로 그 3가지 하드웨어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애플이 딱 한 가지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핀, 스마트 안경, 그리고 AI 에어팟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치고 나가는 거죠.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AI를 녹여내려는 아주 입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AI 핀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옷에 딱 붙이는 작은 핀, 펜던트 같은 건데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얘가 주변 상황을 싹 보고 AI랑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AI 비서를 쓰는 거죠. 이런 걸 앰비언트 AI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걸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아마 이 셋 중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새로운 AI 기반 스마트 안경입니다. 코드명 N50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위에다가 디지털 정보를 바로 띄워주는, 그러니까 증강현실의 궁극적인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애플의 전략이 딱 보이죠. 이미 메타나 스냅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애플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거냐? 바로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아예 차원이 다른 고급 기능, 그리고 타협 없는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걸 무기로 내세워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멋진 안경 도대체 언제쯤 써볼 수 있을까요?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빨라야 2027년쯤에나 대중에게 공개될 거라고 하네요. 네, 아직 시간이 꽤 남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애플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에어팟 있잖아요. 여기에도 새로운 AI 기능을 직접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이게 실현되면 우리가 음악 듣고 통화하고 또 주변 소음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애플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웨어러블 군비 경쟁, 특히 스마트 안경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애플은 명백한 후발주자입니다. 메타는 이미 이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플레이어로 자리를 꽉 잡았고, 스냅도 곧 새로운 스펙스를 내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은 이 엄청난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서 이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기기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기들이요, 각각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애플의 그 막강한 생태계를 더 넓고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전략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 몸에 붙어서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러면 시리가 그 요청을 딱 알아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강력한 아이폰이 모든 계산과 처리를 다 해주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죠? 자, 이 방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시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바로 그 시리를 이번 웨어러블 AI 전략의 핵심, 그러니까 두뇌 역할로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시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셈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렇게 여러 기기들을 아이폰이라는 중심으로 꽁꽁 묶는 애플의 이 통합 전략이 드디어 AI를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정말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AI가 우리 일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애플의 다음 10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AI 업계에 또 엄청난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새로운 모델 소네트 4.6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핵심만 딱딱 짚어보시죠. 와, 진짜 AI 개발 경쟁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뭐 기업들이 서로 내가 더 잘났어 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판에 엔트로픽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던진 회심의 한 수가 바로 이 소넷 4.6인 거죠. 자, 그럼 이 엔트로픽의 새 AI 모델 소네트 4.6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특히 좋은 소식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요, 무슨 몇 달 뒤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엔트로픽을 쓰는 분들이라면 무료 플랜이든 프로 플랜이든 상관없이 바로 이 모델을 기본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 바로 적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엔트로픽이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갈고 닦았다 하고 딱 내세운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코딩 실력이 확 늘었고요. 둘째, 우리가 시키는 복잡한 말귀를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 컴퓨터를 써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조수가 생긴 셈이죠. 근데 사실 이런 개선점들도 대단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핵심 기능인데요. 바로 이 AI의 기억력.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100만 토큰입니다. 와, 100만. 이게 AI 세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AI의 작업 기억 용량이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0만 토큰이라고 하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그게 얼만큼인데 싶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입니다. 엔트로픽이 직접 설명한 걸 들어보면 감이 확 와요. 100만 토큰이 어느 정도냐면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하나를 통째로 그 방대한 코드를 전부 다 기억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백 페이지짜리 법률 계약서나 수십 편의 빼곡한 연구 논문들까지도 그냥 한 번에 싹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이 모델이 다른 AI들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경쟁자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목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60.4%.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인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받은 점수예요. 이 정도 점수면 꽤 하는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오퍼스 4.6 같은 끝판왕급 모델들을 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로 아래급, 그러니까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델들 사이에서는요, 압도적입니다. 한마디로 헤비급 챔피언은 아니지만 미들급에서는 그냥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찬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숫자 노름을 잠시 접어두고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AI 업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엔트로픽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상위 모델인 우퍼스를 내놓은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벌써 소네트가 나왔죠. 심지어 몇 주 안에 다음 모델인 하이쿠 업데이트까지 예고했어요. 이건 그냥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엔트로픽 사용자라면 누구나 공짜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받은 셈이라는 거. 둘째, 100만 토큰이라는 이 엄청난 기억력 덕분에 이제 AI로 할 수 있는 일의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점. 셋째, 이걸로 엔트로픽은 AI 전쟁터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몇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AI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럼 과연 다음은 뭘까요?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